이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 차트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지지저항의 매매인데 제가 예전에 꿀팁이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조코입니다. 저번 주 일주일 내내 제가 좀 독감 때문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좀 매매도 쉬면서 이번에 좀 컨디션 조절을 좀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몸 상태가 많이 좋진 않아서, 제가 좀 저희 토론방 식구분들에게도 좀 많이 못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영상에서 제가 좀 이제 비트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죠.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방 식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정도였죠. 이렇게 57.5K. 저는 57.5K를 말씀드렸습니다. 57K 부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이 차트를 제가 그 공유를 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올랐다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제 숏을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늦게 잡았어요. 늦게 숏을 잡고 익절을 하고 이제 단타였죠. 단기적으로 좀 익절을 이렇게 여기 좀 내려와서 잡고 여기에서 좀 비빌 때 단기적으로만 익절을 하고 지금 다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7, 86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상승 추세 자체가 이제 워낙 좀 세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재상승을 할 가능성도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좀 기관에서 좀 들어왔다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상승 자체는 좀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을 조금만 주고 다시 재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두 번째 저항을 보고 있는 자리가 62K이고요. 그 위로는 이건 너무 높고 그 위로는 이제 고점 한 67K 정도, 62K 그 다음 보는 거는 67K를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이제 그때 그 자리를 가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그 자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조정을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한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에 관해서는 좀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차트에 약간 좀 기본적인 거를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얘기를 하는데 지지와 저항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차트의 원리라고 하죠. 차트의 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모든 차트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외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제 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차트들이 있죠. 이제 모든 차트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아시면 아 이러니까 지지가 생기고 이러니까 저항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피스 차트 보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게 되시면 어 여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막 비비다가 여기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하락이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 근데 저항 자리는 왜 생기는 거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항이라는 것은
올라오게 됐을 때 여기에서 막혀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할 때가 저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저항이 왜 어떻게 생기느냐?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를 차트를 보는 게 훨씬 쉽겠네요. 여기에서 보시면 막 여기서 가격이 오르니까 개미들이 막 사가지고 들어와요. 사러 들어와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 있죠. 이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은 이게 하락을 했을 때 못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재차 올라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대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자기 평단가에 올라왔을 때 본전이라도 건지자라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다시 팔죠 막. 이 가격대가 올라오면 자기 물량을 막 덜어내요. 그러면 다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가 됐을 때 여기에서 막 가격이 오를 때마다 계속 하락을 하죠.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이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가 이제 그 물량이 소화가 되면 뚫고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죠. 그랬다가 또 이게 뚝 떨어져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본전이라도 건져보자 하고 또 팝니다. 금은 또 떨어지죠. 이게 저항인 거예요. 이게 저항인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로 저항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게 꼭 이런 경우인 게 거의 90% 이상은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기본적인 저항의 원리는 물렸던 사람이 그 가격이 왔을 때 본전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팔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재차 하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매물대가 길면 길수록 왜? 거기 안에서 산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요. 길면 길수록 그 저항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이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항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죠. 지지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계속 상승장이라, 어,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이쪽에서 막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어. 이제 막 이렇게 올랐다가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격 밑으로 안 떨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이쪽 위쪽에 내려오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안 팔아요. 그러면 새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요. 이 매물대의 길이가 길고 그쪽에서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그 매물대 있잖아요. 지지 라인이 길면 길수록 그 지지 라인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이 가격대에서 물량을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이쪽에 내려오더라도 이제 뭐 다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떨구면서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좀 길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왔을 때 한번 반등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러면 이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 차트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지지저항의 매매인데 제가 예전에 꿀팁이라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해라. 이게 제 꿀팁이었거든요.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5분봉 짧은 프레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때쯤이죠. 추가적인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쪽으로 재차 좀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약간씩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럼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겁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해소가 되면 다시 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5분봉 단기적인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넓은 프레임으로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짧게 봐야죠. 이 상승도 짧게 보는 겁니다. 5분봉으로 짧게 봤을 때는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4시간 봉이죠. 4시간 봉으로 제가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이 상승을 다 먹으면 다 좋아요. 분명히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먹기가 힘들죠. 제가 아마 저희 이 박스도 저희 단톡방에 제가 올려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게 되시면 이 박스권이에요. 지금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았던 박스권. 이 박스권을 장대 양봉으로 뚫는 양봉이 하나가 등장을 했죠. 양봉을 하나 살짝 뚫었어요. 살짝 뚫고 리테스트까지 주고 올랐습니다. 저는 이 상승을 먹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좀 더 이 중간 정도에서 잡았는데 이 상승을 저는 롱을 잡고 아까 57.5K에서 익절은 못했지만 여기서 좀 더 내려왔을 때 저는 익절을 제가 했거든요. 그겁니다. 제 꿀팁은 그거예요. 횡보를 하는 이 차트를 찾고 위아래 지지저항을 잡고 이 차트가 뚫리는 그 순간 거기로 추세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 못해도 그 추세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발 각지를 못 잡더라도 이제 무릎 정도에서는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4시간 봉이면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5분 봉이든 15분 봉이든 1시간 봉이든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다 똑같은 걸로 작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 시간 프레임이 길면 길수록 왜 더 힘이 좋냐면 거기에 더 박스권이 오랫동안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힘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기서 절대 안 팔지. 이 사람들이 막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팔아요. 여기 다시 내려오려고 해도 안 팔아 하고 다시 올라요 가격이. 그러면 새로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싸게 못 사고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이렇게 점점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거는 4시간 봉에서 대략적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거의 한 12일간 횡보를 한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매물대가 쌓여 있고 이거를 뚫는 순간 바로 솟아올랐다. 여기서 꿀팁은 어느 차트를 찾든 어느 코인을 찾든 시간 프레임에 관계없이
횡보를 하고 있는 차트를 찾아서 위아래를 박스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여기 뚫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근데 시간 프레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거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큰 프레임에서는 더 많이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은 프레임은 수익률을 조금 먹겠지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 차트 원리를 이용을 하셔서 꼭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제 코인들을 찾아가지고 매매를 그 코인들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오늘도 이제 목 상태랑은 좀 많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다들 좀 이번 장에는 좀 다들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비트가 오르고 있는데 꼭 다들 수익을 많이 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이제 본문에 보시면 저희 이제 토론방이 있어요. 토론방이 있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같이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